넘어갑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34분을 지나고 있네요. 자, 이번 순서는 제가 청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해 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청년 걱정 안 하면서 청년 걱정한다라고 하는 가식적인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가식을 부리려면은 가식도 좀 그럴싸하게 부리면 참 좋을 텐데 너무 밑바닥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김은혜 같은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은혜라는 사람이 글쎄 본인이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그렇게 청년들의 고통을 잘 알 것 같지 않습니다. 재산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요즘 이재명 정부의 청년 주택 정책을 두고 희한한 시비를 털고 있습니다. 뭘 잘 알면서 하면은 좀 밉진 않을 것 같은데, 글쎄요. 잘 알지도 못하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들고 있거든요. 정책 대안은 없고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있고. 자, 이런 걸로 표라도 얻어볼까 하는 모양인데, 참, 이런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직을 맡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누가 찍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참 최소한의 어떤 자질은 갖춰야 되는데 기본적인 자질도 없고 인성도 없고 그저 남 헐뜯기나 좋아하는 사람 진짜 이런 사람들이 요즘 청년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마치 한동훈이가 공정을 떠버리는 것과 뭐 다르겠습니까?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이 청년 주택 문제, 청년들의 대출과 관련된 얘기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번 주제는 청년의 엄마 있죠? 이경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청년의 엄마라고 하니까 다들 당황하세요. 저희 아들이 20살이죠. 제가 결혼을 일찍 해서. 그래서 20살입니다. 사실 그 청년의 엄마라고 하면 다들 이해를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제 친구들 초등학교 동창까지 다 합해서 제가 연락하는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결혼했어요. 그래서 뭐 제 동기들도 보면은 아직까지 친구 보면은 이제까지 고등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도 이제 아들 내미가 이제 20살 넘어갔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지금 이경 대변인께서 이번에 그 청년들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하셨어요. 아니 김윤혜 의원이 그 국회에서 뭐 질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서민, 막 청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생각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는 대통령실의 정책수석이죠. 네. 정책수석의 포커스가 맞춰진 비판의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은혜를 그냥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은혜가 말한 것이 팩트가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또 우리 특히 청년들이 이 부분만 딱 따가지고 또 오해를 할까봐 이거를 팩트가 아닌 원인,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 김은혜 의원한테 화를 많이 냈어요. 근데 화가 날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볼 때 김은혜 의원이 왜 저딴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 딸이 이 전세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빌려줬다. 돈을 좀 보태주고 본인 것도 있고 보태주고 해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갭 투자 얘기를 해요. 전혀 안 맞는 거죠. 아니 갭 투자는 다른 사람의 전세를 끼고 내가 집을 사는 건데 그렇죠. 김용범 실장 같으면 딸이 전세를 살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왜 갭 투자가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김은혜라는 사람이 제대로 갭 투자인지 뭔지 이런 걸 알고나 하는 얘기인지. 근데 변명하는 것도 되게 웃겨요. 저는 사실 그 변명이 더 웃겼거든요. 김은혜 의원의 변명이요? 네. 갑자기 그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을 월세로 몰고 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야. 많은 사람들이 지금 20대, 30대 청년들한테 모르겠습니다. 30대가 돼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출을 하고 청년 대출을 하고 부모님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면 모를까. 20대 전세 대출이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20대 아들이 있고 10대 딸 그리고 이제 선배께서도 장효주 기자님께서 20대 아들이 있지만 그 지금 20대 청년한테 갑자기 전세 대출을 해준다? 그거를 그건 빚더미 앉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저기 그 직장이 있고 그 직장에서 건실하게 이제 일정한 수준 이상의 네. 그 수입이 있다면 얘기가 또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아주 짧고 아주 간결하게 조목조목 지금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것을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은혜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영상 혹시 제가 네, 영상이 하나 공유가 준비가 되어 될까요? 있는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 살고 계시죠? 네.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딸이 여기 저축을 한 게 있고요. 제가 좀 지금 빌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 의원님, 전세 갭투자 꼈죠?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갭 투자 아니라 지금 전세 2000년도에 꼈습니까? 그거 갭투자 아니고요. 자, 제가 잠깐만요. 중도금 다 치러서 한 겁니다. 자, 따님은 지금 전세 자금 도와주셨든 아니면 따님이 모았든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그래도 전세입니다. 보유고 아니고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를 살았지 월세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는 보통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로 지금 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꾸 저희 부인하지 마세요. 저 아니라니까 실장님, 의원님. 아니, 잠깐 그 주택을 말씀드릴게요. 소유하려고 실장님, 한 갭이 아니라니까요. 청년들한테는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 의원님. 왜냐하면 이번 정부 제 예산을 가족에 보면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임대주택을 예산을 확보하고 청년 월세는 하지만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이 정부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청년 월세는 67%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세 자금 청년들이 겨우 버틸 수 있는 디딤돌, 버팀목 이 대출 같은 경우는 3조 이상 잘라냈어요. 전세 살고 계시죠? 네. 네. 지금 저거 보면은 뭐라고 네. 하냐면 아예 다 그냥 청년들이 집을 2030 청년들이 집을 사는 거 디딤돌 주택 디딤돌 대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이 전세를 받을 수 있는 버팀목을 아예 다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네. 팩트 체크. 아예 다 삭감했다라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14조 정도가 돼요. 거기서 일부를 삭감해서 약 3조 7천억 원 정도만 삭감을 했습니다. 3조 7천억 원. 근데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왜 청년들이 집을 사거나 청년들이 전세를 얻는 그 예산만 지원 예산만 약 3조 7천억 원 정도 왜 삭감을 했는지. 그러니까 아직 10조 이상 넘는 돈은 아직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만 삭감했거든요. 근데 그 왜 일부를 삭감했는지는 뒤에 다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이 아예 다 삭감했다. 청년들 월세 살려고 그러는 거냐. 저 주장은 완전히 허위 주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곡해서 저것만 받아들여서 이재명 정부를 우리가 왜곡해서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같은 사람이 전형적으로 저렇게 가짜 뉴스 선동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고 했다는 게 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알면서도 일부러 저렇게 저런 거예요.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아예 삭감했다, 아예 없애버렸다니, 뭐 아예 없어졌어, 아예 10조나 거의 남아 있는 건데. 네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나중에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대출도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돼요. 사실 그럼요. 전세 자금 대출이 이게 말 그대로 갭 투자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특히 잘못하면은 빚더미에 앉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은 부동산 시장을 들썩거리게 합니다. 전세 수요가 늘면서 예, 주택 수요가 같이 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세가 이 주택 시장 가격을 밀어 올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당히 대출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조목조목 언론 보도를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우선은 그 국토부가 내년도 주거 지원 예산 사업을
구체적으로 제가 그거만 좀 따온 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한 그 일부만 삭감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냥 증감한 건 임대주택, 그냥 출자나 융자는 다 일부를 증가를 했고 네. 전세에서만 3조 7천억 원 정도만 삭감이 됐다라는 것이 이미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제목이 일부 걸리잖아요. 네. 제목에는 이게 안 걸려요. 그래서 이거를 이 부분만 좀 제가 먼저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김은혜 의원은 되게 이제 좀 악의적으로 조작을 하는 거네요. 전세 자금 융자 대출은 줄이면서 임대주택의 예산을 늘렸으니까 전세 줄이고 월세 늘렸냐 이런 식으로 야 이거 아주 야비한 짓이네. 네, 그거 아예 다 삭감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여전히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네. 여전히 운영 중에 있다. 그러니까 대상이라든지 한도는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금리도 1.8%에서 2.4% 여전합니다. 네. 다 하고 있고 근데 뭐 이 상품이 무슨 마치 이것이 아예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아예 없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일부만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전세 지금 장용재 기자님께서 조금 전에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오히려 올린다라는 거와 같이 한번 청년들 서민들 이거는 청년 서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만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 서민 대상 자금 대출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딱 꼬집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면은 네 이거는요 우선은 이거를 다 그 지난해에 이거를 다 분석을 해봤더니 5대 시중 은행이 전세 자금 대출 이익이 상당히 많이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실한 대출 심사를 부실하게 해서 본인들의 이익만 상당히 많이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매매 가격을 오히려 또 끌어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비판이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깡통 전세 사기 이거 대상이 75%가 2030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전세 대출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청년들한테는 좀 대출 쉽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쉽게 대출 받으라고 막 이렇게 종용을 해요. 그 업자들이죠. 그 부동산 업자들이 막 종용을 해요. 그래가지고 전세 집을 막 얻습니다. 그 집에 처음 들어가면 전부 다들 희망에 부풀어서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그게 깡통 전세인 거야. 맞습니다. 갭 투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날립니다. 근데 은행들이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보면은. 네네. 이게 부실한 그 업자라든지 이런 집주인들을 뻔히 알고서도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다 회수할 수 있거든. 결국에 청년들이 고통을 받는 건데 이래서 네, 맞습니다. 은행들이 엄청난 이익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 사기 당한 75%가 2030 청년이라는 말씀 제가 이미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서 이거를 대출을 할 때 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하나하나씩. 그쵸. 대출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 대출 심사도 그냥 신분하고 소득만 확인을 하고 되게 부실한 심사를 했다라고 라는 비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돌려받지 만약에 못한다. 이거 세입자 책임입니다. 은행이 80%까지 대출을 해줘요. 거기에 이익을 상당히 이자 수익만 많이 얻어요. 그런데 모든 책임은 다 세입자한테 떠맡기는 상황이다. 그리고 임대인이 보증금 상환 능력이 있느냐. 우리는 은행에서 여기까지 심사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전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부실해가지고 네. 이거는 결국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세입자들 다 뒤집어 쓰라는 건데 그럼요. 그 세입자들이 대부분 청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이번에 전세 사기 깡통 전세의 피해자들의 75%가 청년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 있었고 네. 그리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들로 인해서 그 청년들이 내가 직장을 다니고 신분이 있다, 신분이 뭐 정확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냥 다 전세 대출 해줬기 아이고야.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은행들은 부실 심사로 전세 대출해주고 이익을 챙겨갔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5대 은행의 상당한 이익을 많이 챙겨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 대출은 뭐였냐면은 2012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3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예. 근데 2020년도에는 100억 원, 아니 100조 원. 100조 원. 네, 23조 원에서 100조 원으로 올랐고 25년도 6월 기준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167조 원.
야, 순식간에 전세 대출이 네, 맞습니다. 팍팍팍 늘어나요. 여기에서 여기 165조 원에서 150조 원이 시중 5대 은행에서 대출해 준 것이다. 시중 5대 은행, 인터넷 은행 등에서 대출해 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5년간 이 시중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해줌으로써 수익을 챙긴 거. 수익 최근 5년간입니다. 예, 최근 5년간 23조 7조 원. 아니 23조 7억 원. 23조가 넘어요. 160조 원을 대출해 줬는데 네. 수익은 23조를 얻었다고요? 23조 7억 원. 아니 그럼 이거 은행이. 거의 고리대금업인데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세 대출, 사기 대출 당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민들은 대출, 특히 이제 2030 청년들을 포함해서는 대출로 해서 빚에 허덕이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부실심사 입증 무조건 야. 장사가 매우 잘 된 거죠. 23조 7억 원입니다. 예. 5년간 수익만요. 은행들이 이게 그 대출을 잡을 때 부동산 가격을 60% 정도로 때려잡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6억 정도로만 잡아서 대출해 줍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보통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경매로 하면은 6억 선으로 잡았지만 실은 한 7, 8억 정도에서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1, 2억 정도는 은행이 그냥 고스란히 이익을 보는 겁니다. 요걸 노리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어들인 수익이 23조 23조. 7억 원. 5년 동안이면은 거의 24조 가까운 겁니다. 또 하루에 그 1년에 4조씩의 이익을 본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야, 쏠쏠하죠. 쏠쏠하네. 쏠쏠하죠. 상당히 쏠쏠합니다. 4조, 6조 정도가 되네요. 그러니까 6조. 지금 청년들이요. 취업을 해서 1차가 내 집 마련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이거 맞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내 집 네. 마련에 내 모든 인생을 다 퍼붓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에 후보였을 때부터 이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저의 오늘 결론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 김은혜가 비판하는 그 점이 포인트를 완전히 잘못 짚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신생아 특례 대출도 좀 비판받은 바가 있어요. 윤석열 때 맞는 겁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도 이제 그 윤석열 때 23년도 그러니까 본인이 집권한 이후에 출산한 가구부터 2년 내 그러니까 아이가 만 2세가 되기 전에 아이가 있는 신생아만 그런 가구에만 대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무주택자 대상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26조 6천억 원을 이렇게 책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이게 한마디로 집값을 갑자기 순간적으로 상승시켰다는 요인이 된다고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대출을 늘려가지고 빚으로 집을 사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옛날에 박근혜가 한 짓이야. 그러니까 대출을 내서 집을 사라. 이거는 뭘 말하느냐.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이 너무 죽어 있으니까 이거를 빚을 통해서 빚을 가지고 이제 부흥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윤석열 정부 때 또 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안 안 좋았다. 그러니까 내가 집권한 이후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있는 야 여기는 무조건 26조 6천억 원을 신세 같은 데 대출 공급으로 해야겠. 근데 이거는요, 이거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그냥 총량을 책정해 놓은 거예요. 은행에서 이걸 대출해 줄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보고 대출해 주라는 얘기네. 네, 맞습니다. 대출해 주라는 얘기고 은행에 네. 옥을 잰 건데 그래가지고 은행 돈 가지고 네.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 사실상 책임은 세입자, 무주택자 세입자들 책임이다. 야, 그러면 사실상 건설 업체들만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장모 그 최은순 씨가 뭐 갖고 있어요? ESIND. 네. 건설업자죠. 맞아요. 건설업자예요. 양평에 아파트 짓고 난리를 했잖아. 건설업자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처갓집을 위한 사업이었던 겁니다. 이게 만약 윤석열이 조금만 더 오래 집권을 했었다면은 아마 건설업체들 중에서 최은순하고 손잡고 아파트 신도시 이거 하지 말라는 보장 없어요. 아마 이미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에 윤석열이는 그 국민들의 예금을 가지고 저축을 가지고 부동산에 불을 지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인데. 근데 이런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김은혜는
오히려 지금 희한한 어거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서민 안정 주거 지원으로 아예 이 축을 완전히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처음에 왔던 그거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예산을 증가시켰잖아요. 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걸 왜 그랬냐? 왜 그랬냐? 이거 한번 계속 이제 보여드리면서 좀 하면은요. 왜 그 금액은 이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 전세금이 막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미친 듯이. 그렇죠. 그런데 누구나 이거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그래야지 내 미래가 안정적이니까. 그렇지만 대출을 계속해서 더 해주게 하는 것은 악순환이다라고 생각해서 차라리 정부가 장기 임대주택,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장기 임대주택이 아니고요. 컨디션이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요. 서울에 되게 그런 데를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네, 매우 좋다. 그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깔아서 그러니까 그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바닥을 아예 받쳐주겠다라는 것이 이건 제 해석이지만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거 안정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하나. 아까 우리가 전세 대출, 집 사는 대출 이거 했었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아요. 청년들이 어떻게 집을 사고 전세를 내겠습니까? 부모님들의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청년들이요,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또 플랫폼 그 노동, 단기 계약 청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전부 다. 이 청년들은 대상이 아예 안 돼요. 아, 아예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아까 뭐 2개 본다고 했잖아. 너 신분 확실하지? 너 직장 확실하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이거를 보증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보지 않고 지금 대출하는 사람의 직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만 본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제대로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 그것도 보지 집주인이 이거 먹고 튈 놈인지 네. 이건 확인을 하고 봐야 네, 되는데 네. 그런데 오로지 너 직장이 있구나. 너 신분 확실하구나. 그거 하나로 8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은 여기에 포함되지도 못한다.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이런저기 대출 받아보려고 이렇게 가보니까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대출을 누가 다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상도 안 되는 청년들 상당히 많은데 이 청년들을 위한 정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김은혜는 청년들 월세 살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시 지원. 그러니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월세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유, 그 20만 원 지원해 주면 고마운 거지. 최대 20만 원까지 24개월간. 딱 2년이네요.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게요, 너무 힘든 청년들한테,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는 청년들한테 월세 지원이 상당한 큰 힘이 됩니다. 상당한 큰 힘. 월 20만 원의 지원을 받는다는 건 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청년들 무슨 뭐 월세 살려고, 평생 월세 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는 김은혜 의원 보니까 저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막 너무 못된 사람이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한다고 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니 그런 식이면은 뭐 학생들 학원 보내는 거 그럼 너 평생 너 시험만 치고 학교만 다니라는 뜻으로 학원 보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졸업을 하라고 보내는 거잖아. 월세 지원하는 것도 언젠가는 거기서 졸업을 하라고 지원해 주는 건데 아니 평생 월세 살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학원에 왜 보내 아이들을 평생 학교만 다니라고? 야 이런 식이 제가 참. 그 얘기, 그러니까 그 학원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게 처음에 청년 월세 지원을 이걸 듣고 나서 그러면 최소한 청년들이 내가 뭔가 배우고 싶은 거 하나는 배울 수가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 때문에 내가 못 배웠던 뭐 하나는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않고 배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최소한 저희 아들도 그 중고책 사러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최소한 내가 사고 싶은 철학 쪽은 되게 비싼 책도 많더라고요. 비싸요. 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내가 사고 싶은 책 한 권은 한 달에 한 권씩은 살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상당히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은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은혜가요 대통령실에서 그 뭐 했었죠? 홍보수석 비서관이 네. 있었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바이든 날리면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네,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을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네. 김은혜가 무려 1위.
와, 재산이 저도 그 얘기도 1위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김은혜의 265억 원. 그것도 본인 재산이 265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2022년도에 경기도지사 출마한 적 있었잖아요. 그때 네. 재산 신고가 225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5개월 만에 265억 원이 됐어요. 이거 40억. 이것도 아직도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저렇게 됐는지. 그래서 17억 원 정도는 그 배우자의 재산 신고를 뭐 누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억 원인지 100 뭐 그 정도는요. 나머지는 그럼 뭡니까? 아직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선거법 위반인데다가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윤석열 정부 검찰이 수사를 안 한 거예요. 사실 벌써 만약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저런 식이었다면 벌써 지금 작살이 났고 누구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마늘 다져지듯이 다져졌을 거라고. 근데 김은혜 같은 사람 보세요. 아니 어떻게 넉 달 사이, 5달 사이 재산이 40억씩 됐습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재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진짜 이게 기자들도 나쁜 거야. 제대로 된 기자라면 이게 뭐니 추적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이야 뭐 이상한 소리나 받아 적기나 적고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시비 털고 그거 기자 아니에요. 그러려고 기자 된 거 아니라고. 왜 말 꼬투리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에게 쫓아다니냐고. 아이 멍청한 것들. 아유 단세포 생물들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기자들이 단세포 생물이어야지. 왜 먼저 단세포 생물이 되냐고. 아이고요. 답답하네. 아무튼요. 네, 그 김은혜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우리 청년들은 집도 못 사고 월세만 살아라고 하는 겁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비위가 좋지 역겹네. 않았었다. 그리고 그 김은혜 이 주장에 대한 것도 이건 허위 주장이다라는 말씀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김은혜 아들은 또 어디 그 중학교 때부터 어디 있는지 아시죠? 김은혜가 경기도지사 나갔을 때 교육교차 뭐 없애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미국 명문 사립 기숙사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아들은요. 네, 거기요 미국 사립 기숙사 학교인데 미국 내에서도요 상위 보딩 스쿨이에요. 아이스 링크장도 있는 곳입니다. 그거 저기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전체 내에서도 매우 상당한 상위의 보딩 스쿨. 학비가 연간 억 단위가 1억 7천만 원, 그쵸, 2억 그쵸. 가까이. 이거요 학비만 1억 7천만 원, 학비만요. 학비만. 여기를 중학교 때부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200억씩이나 되니까 그 가능한 거겠죠. 네, 이런 사람이 무슨 우리 서민들, 청년들 대출도 안 되는 서민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월세 지원해 주겠다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조국 장관 그 딸 그 조민 씨 같은 경우에 아반떼 타고 다니는데 누가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마세라티인가? 뭐 이상한 거 포르쉐 타고 포르쉐, 다닌다고 포르쉐.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자, 그 포르쉐 타고 다닌다라고 막 어거지를 썼는데, 자, 그때 김은혜도 같이 설쳤거든요. 같이 설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황당해 죽겠는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본인은 막상 그러면서 포르쉐 타고 다닌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막 어떻게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아주 뭐 저기 가식적인 사람이었지만 욕을 했다고. 근데 보니까 지가 진짜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석열의 최측 그 주진우 의원이잖아요. 네. 아들이 2005년생입니다. 제 아들이 2006년생이거든요. 한 살 많아요. 그런데 2005년생인 아들이 20살이 되자마자 통장에 7억 원이 꽂힙니다. 그러니까 증여받은 거래요. 그러면서 주진우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서민을 막 이렇게 하는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증여세 다 냈다. 뭐가 잘못됐냐? 이런 사람들이 서민 청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서민 청년의 마음을 압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서민 청년들이 은행에서 대출도 못 받는 서민 청년들이 월세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한시적으로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물고 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그 직장 생활 해본 사람 또 이제 청년을 겪어본 사람은 알잖아요. 맨 처음 월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전세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을 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과정이에요. 그런데 월세 살지 말고 전세로 살라고 해서 대출을 턱 내준다.
20대 초반한테. 그거는 오히려 독이야, 망하는 거라고. 근데 그러면서 왜 전세 대출은 안 들리고 월세만 들리느냐? 그 월세 맨날 살라는 거냐? 아니 뭐 저런 개떡 같은 소리가 있냐? 아 진짜 저런 식의 아니 저 사람은 금붕어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전세 대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정책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되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 전세 대출 정책이 있어도 그거 못 해주는 부모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네. 그런데 그걸 일부 줄인 거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제가 좀 많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요. 한국이 GDP 대비 가계 부채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90점 정확히 90.5%입니다. 고부채 국가예요. 근데 가계 대출만요.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게요. 또 국제 비교 자료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98.9%입니다. 99%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네. 그 우리나라에서 분석한 거는 90.5%인데 네. 국제 기준으로 분석한 보고 자료 보면은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만 99%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한민국 GDP 대비 99%. 그러니까 뭐냐면 거의 그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이 빚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다 집산이라고 그런 거 대부분. 그러니까 예,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순환인 게 대출을 내 가지고 집을 사면은 집값이 또 올라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또 대출을 내야 돼.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자산이 버블이 생깁니다. 그 대표적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 일본 좀 망해가지고 지금 20년째 잃어버린 20년 이러고 있단 말이야. 지금 저희 우리 이경 대변인 계셔서 조금 죄송한데 일본 여성들이 해외 나가잖아요. 20, 30대 젊은 여성 해외 나가잖아요. 네. 예.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는 나라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네. 20, 30대 일본 여성들이 외국 나가서 매춘을 한답니다. 성매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나가다가 찾다가 보니 거기까지 한 겁니다. 자, 외국 나가는 여성들이 문제가 아니야. 일본에 지금 신주쿠라고 하나요? 여기 일본 주요 긴자거리도 하여튼 마찬가지 하여튼 일본의 주요 번화가에 그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줄을 서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일본에 이런 일이 있냐고요? 예, 일본이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근데 일본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 근데 다 자산 버블 때문에 생긴 문제거든요. 20년째 불경기를 그리고 지금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우리보다 좀 적어요. 일본이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그렇죠. 적어요. 네네네. 아니 전 세계 그 경제를 좌우한다는 게 일본 아니었나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적다고. 그거 왜 그렇게 됐겠어요? 그거 자산 버블 때문이거든요. 자산 버블 어디서 나왔냐? 부동산 때문이고요. 그 대부분 대출이에요. 뭐 그거 하지 말자는 건데 청년들은 맨날 월세만 살라는 겁니까? 월세 살지 말라고 월세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니야? 학교를 졸업하라고 학원을 보내는 거고, 아니 재수하는 학생들 또 재수 학원 보내면은 너 맨날 평생 재수만 하라고 재수 학원 보냅니까? 아니잖아. 재수 그만두고 대학 들어가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월세 진짜 열받네 진짜. 이게 뭐냐면 김은혜 같은 사람은 어려운 청년 시절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야. 몰라? 진짜 이건 한동훈이가 공정 얘기한 거와 똑같아요. 열받아. 그런데 이게 지금 가계대출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 기재부에서도요. 가계부채를 증가율을 성장률 이하로 관리하겠다. 90%를 이제 최소한 80%까지 떨어뜨리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도요.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집 사는 대출, 전세하는 대출을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줄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맞는데 김은혜는 그때 윤석열 정부 때 정말 그 중책을 놔뒀던 사람 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이렇게 이상하게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전세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구조를 아예 전환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이 시작점이 되게 정말 힘든 은행에서 대출 대상대에서도
제외된 청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더 평안하고 안락하게 노후를 준비하면서 살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정말 우리가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모든 내 영혼까지 끌어서 거기다 퍼부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을 이재명 대통령 후보 때부터 좀 고민했던 것을 제가 옆에서 쭉 들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에서 서민들이 빚을 줄이면서 좀 본인의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먼저 시작돼야 될까라고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임대주택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고퀄리티 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다면 이게 내 집 마련하려고 그렇게 굳이 하지 그쵸?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기 몇 년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당시 이제 그 청년들을 위한 주택, 임대주택, 그 청년주택 이렇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청년주택이 한 10평 또는 8평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그 국힘당에서 뭐라고 비판했느냐. 청년들은 그렇게 좁은 데서 살아야 되느냐고.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어요. 근데 이 미친놈들 아니야? 청년들의 대부분이 지옥고에 있어요. 지옥고, 지하. 미친놈들이네. 예, 진짜. 옥탑방, 창문도 고시원. 없어, 예, 사람들아. 그런 데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좀 집다운 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 그거야. 청년들이 창문도 없는 집에서 사는데 월세가 50이 넘어요. 예, 그런 데 아니고 좀 제대로 된, 아니, 그러니까 저 청년주택은 되게 임대료도 저렴하더라고요. 아니, 그 청년주택 말고요. 일부 그 지원 못 받는 청년이 있잖아요. 그거조차도 지원 못 받는 청년들은요. 고시원 같은데 많이 살아요. 예. 창문도 없으니까. 그쵸, 근데 예. 월세가요. 최소 40에서 50이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요새 창문이 있으면 60만 원대인데 나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런 청년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고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해 주자고 8평짜리 청년주택을 만들었더니 8평짜리 살란 말이냐. 요새 뭐 30평짜리인데 살면 안 되냐. 아니 지금 그렇죠. 옥탑방에 고시원에 이 허덕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아니, 20살짜리가 70억 찍히고 무슨. 그러니까 지네들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주택 만들면은 진짜 서민들, 청년들은 꿈도 못 꾸거든요. 저 70억 아니고 7억으로 정착하겠습니다. 갑자기 예, 흥분해할 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널찍널찍한 주택, 청년주택이라 만들면 그 자리 누가 들어가겠어? 그 자리에 저 김은혜 아들이나 주진우 아들이 들어가는 거야. 아이스링크 보유한 그러니까 사람 그런 학교 우리 다니니까 서민들이 뭘 그걸 갈 것 알아. 같아요. 서민 아들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일부 경제지 기자들이 환장해가지고 같이 놀아놨어. 이거 언론 찾아보면은 지금 그 전세 대출 있잖아요. 버팀목 전세 대출 네. 이거 매우 좁아졌다, 반으로 줄었다 이런 보도가 경제지에서 매우 많이 나오고 아니, 있습니다. 그 사실이 아닙니다. 경제지들의 90%가 다 뭐냐면은 토건족들이 갖고 있어요. 예? 그거 아니면은 토건족들한테서 나오는 광고로 먹고 사는 거야. 여러분 저기 경제지들 저 기사 한번 보세요. 부동산 기사 보세요. 경제지 부동산 기사의 대부분이 아파트 홍보 광고예요. 기사 같은데 홍보야. 그걸로 먹고 살아. 그런데 그런 경제지들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지 광고가 될 거 아니야. 수익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아파트를 많이 짓게 만들어야 되고 아파트를 많이 지으려면은 아파트가 많이 팔려야 되고 많이 팔리려다 보니까 빚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놈들한테 속지 마세요. 그 자식들 전부 다 국민들한테 마약 먹이는 악질 이 마약 판매상들이야. 이거 여러분 절대 그런 놈들한테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아씨 제가 열받았더니 아까 안진현님 이경님이 지금 겁먹는다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제가 왜 웃냐면 그 정도 갖고 겁을. 네, 지금 안진현님하고 소정님하고 지금 논쟁 붙으셨어요. 제 얼굴 크다고. 원래 실제 얼굴이 별로 안 큰데 이경님이 워낙 작으셔서 제가 얼굴이 큰 것처럼 나온다고. 참. 제가 하고 있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 얘기에 집중했었어요. 아이고야. 이제 핏대 올리는데, 예. 예, 참. 이경리 강하시고, 제가
감사합니다. 저 이 정도도 해가지고 이경 대변인 저 아, 제가 좀 저도 여리해 안 먹어요. 보이나요? 아, 제가 테토니라고 맨날. 제가 일부에서 테토니라는 소리 듣다가 일부에서는 너는 테토니가 아니고 그냥 테토 자체라고. 아, 왜 그래, 열인데. 아유. 아니 우리 안진현님이 이경 대변인 그 아주 강력한 팬이신데 그래서 좀 저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아, 근데 진짜 그 장용지 기자님께서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얘기 하셨어요. 이경 대변인은 테토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아줌마다. 아, 진짜 가장 충격적인 얘기를. 대한민국 아줌마 어때서요? 너 당신은 그냥 아줌마다. 아이고, 네. 참나. 네,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걸 좀 정리해서 글을 다시 한번 올려볼까, 아니면 쇼츠를 한번 만들어볼까 네, 생각을 합니다. 이거 참 전 꼭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또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지들 절대 속지 마세요. 경제지 부동산 기사의 90%는 홍보 기사입니다. 아, 그리고 홍보 기사가 그런데 떡하니 이 뭐야 저 포털에 걸려요. 아, 많이 걸려요. 예, 이게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보고 이제 막 그 부동산 업자들이 이제 몰려드는 겁니다. 이게 예, 참. 그 들리지 않아. 안지현님이 내 눈에 아가 싫어 보이는데.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나의 정신을 놨어 아주 그냥. 안진현님, 지금 나라 경제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경제지들이 지금 어떻게 국민들 호주머니를 털어먹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웬 아가씨야 여기서. 좋은 얘기도 있어요. 로스트 행복금. 맞아요. 경제지들 보면 부동산 올리려고 기를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로스트 햄볶음님. 저는, 네. 네, 로스트 행복금님. 네. 저 이제 갈까요? 네. 자, 오늘은 뭐 유뚱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티가 나는데요. 라고 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신대요. 아, 저요? 네. 저 아줌마라. 실제로 아줌마라. 아들이 20살. 네. 이경 대변인 아들이 20살이라 그러면 다들 안 믿으세요. 네, 맞습니다. 저 좀 보내주세요. 저 좀. 네. 이경 대변인 아들이 키가 180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거대합니다. 딸은 70이에요. 네.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고생 많이 아, 하셨고요. 뭐 광고 없어요, 오늘은요? 광고요? 네. 광고가 지금 저기 불고기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아, 예, 그거 먹을 수 있나요?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저 마지막에 안 하고 다음에 그럼 다른 김주호 기자죠? 네, 강지호 기자님. 강지호, 네, 아, 그럼 그분 들어오실 때 하실 건가요? 아니면 네, 먹는 거? 네, 제가 밥이랑 준비해가지고 네 금요일 날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에 안 하고 처음에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요? 빨리 먹고 가게요. 네, 네,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네. 아니요, 그날은 하루 종일 굶고 여기 와서 먹는 걸로 할게요. 네, 한번 해보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외신 가지고 외신, 찾아오고요. 그때 불고기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